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 시장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양시장 다시 한번 고점을 올려줬는데요. 오늘 시장에 외국인의 강력한 순매수가 또 양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수 전체적으로는 한 번 더 상승을 했지만 하락한 종목 수는 꽤 많았죠.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이 되신다면 저희 상한가 스쿨과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한번 짜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해볼까요? 바로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지수 자체는 좀 많이 또 좋았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또 항상 좋기만 하는 시장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이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 전문가님의 한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시장은 저는 좋은 그림들이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모든 종목들이 다 잘 가지는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률들이 좀 눈에 띄게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지수가 올라가는 수치 대비해서는 뭔가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제 더 잘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견인세가 조금 더 좀 두드러지기 때문에 상승률만큼 모든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다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좋은 종목과 시장과 동행하는 아니면 시장보다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선택을 하셔서 잘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의 이제 상승장을 충분히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께는 뭐 그런 뭐 수익들과 오늘도 뭐 좋은 액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 혹은 뭐 그 지난주부터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좀 긍정적인 의견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견인 장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시장의 투자 심리들이 많이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다방면에 이제 중소형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테마성 종목들한테도 이런 이제 좀 상승 랠리와 순환매들이 이제 강하게 좀 전달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들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 모습들은 뭐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좋은 액션들이 많이 나왔었고 뭐 최근에는 뭐 로봇주들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이후에는 뭐 이제 6G 관련된 통신 장비 종목들한테도 또 분위기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또 중소형 제약주들한테서도 좋은 훈풍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제법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은 난이도가 뭐 완전 이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는 지수의 분위기가 좋게 나오고 있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다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그래프를 한 번씩 보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뭐 코스피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상승률이 개장 초에가 더 좋았고요. 그다음에 오후장에는 뭐 약간 상승분들도 반납하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지수를 좀 잘 끌어당긴 삼성전자의 역할도 뭐 굉장히 좀 좋았었죠. 그리고 코스닥이 변동이 좀 있었는데 오늘 HLB라는 종목이 좀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분봉 차트와 그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인 HLB의 분봉 차트를 같이 놓고 보면은 시간대별로 이제 움직이는 뭐 그런 이제 좀 그 등락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 코스닥 지수는 뭐 여전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영향을 좀 잘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장이 뭐 지수가 지금 뭐 잘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뭐 뻔한 내용들이고 저는 이번에 뭐 3월 FOMC 이후의 흐름들을 좀 기대를 했고 앞으로는 뭐 금리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당장 뭐 들어올 만한 악재들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랠리들은 지속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시장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안 가는 종목들은 진짜 되게 막 그 지루하게 안 가는 그런 종목들이고 가는 종목들은 뭐 계속 가죠.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제약주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주요 업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오늘은 내가, 오늘은 너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고받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되살아나고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이 오늘 엄청난 급등을 좀 보였죠. 그러니까 반도체 분위기로 좀 흘러가다 보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은 개장 초에 강세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또 수그러드는 그런 느낌들이 나왔었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또 2차 전지 뭐 삼성 SDI 이런 종목도 뭐 굉장히 좀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좋게 나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활발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액션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중소형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테마주의 성격들은 굉장히 좀 빠르게 그다음에 강력하게 불태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제약 3파전 요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저랑 같이 방송하신 분들은 반도체 쪽에서도 또 좋은 결과치들과 좋은 수익률들을 많이 냈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서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쪽의 테마를 잘 잡아서 또 좋은 수익들을 많이 가져갔었죠. 그리고 이제 제약주 쪽에 오늘 또 새로운 전략들을 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통해서 혹시나 요즘 시장과 동행하는 수익률들을 잘 못 내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제 의견과 그다음에 제가 또 좋은 적중 종목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들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종목들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다들 좀 파이팅 하시고 또 좋은 기회에서 또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제약주의 3파전. 이 안에서 또 훌륭한 전략들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또 전략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뭐니 해도 이 반도체부터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 반도체 안에서 특징주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반도체 안 그래도 배터리, 그리고 제약주의 이제 3파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도 잘 갔잖아요. 이 안에서 또 말씀 주시고 싶으신 종목 첫 번째로 어디실까요? 오늘 뭐 모든 반도체가 다 잘 가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후장부터 흐름이 개선이 됐고 이제 반도체의 투심을 확 끌어당겨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반도체의 끝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좀 드는데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강력한 그다음에 이제 광풍이 불고 있는 종목이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임에는 뭐 틀림이 없죠. 과거 이제 엔비디아의 열풍이 시작됐을 때부터 한미반도체는 다른 종목들보다 선행하면서 좀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고 뭐 이제 실적이 이제 지금 주가의 가치를 따라가네 못 따라가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현재까지 가장 뭐 강력한 그다음에 상징적인 종목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팩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한미반도체가 제가 이제 반도체 강의를 할 때 자주 언급을 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특히나 AI 시장에서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잘 올려놓고 대략 한 반년 정도를 횡보하는 동안에 이 당시에는 반도체 AI가 이제 거품일까 아니면 끝일까 더 올라갈까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있었고 한미반도체가 이 윗자리에서 상한가를 쓰고 지난 이제 올해 2월 8일이죠.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열풍들을 다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시기들과 또 좋은 수익률들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다시 한번 횡보를 하다가 오늘 전고점과 신고가를 쓰는 이런 또 급등 랠리를 또 보여줬죠. 그래서 요즘에 뭐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은 먼저 가고 이렇게 한미 반도체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수를 해봅시다라고 감히 이제 누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액션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불어오는 열풍들은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한미반도체하고 요즘에 또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HBM 이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HBM이라는 키워드로 또 많은 수익률들을 좀 드렸었는데 항상 저는 이제 바닥에서 아직까지 부각이 좀 덜 됐고 안정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큰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제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IMT라는 종목이 저가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HBM 쪽에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SK 하이닉스가 힘을 쓰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후속 종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HBM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같이 좀 제시를 해드렸고 먼저 간 종목들이 이미 뭐 급등이 나가서 잡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도 충분히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한가 근접하면서 타 종목 중에서도 눈에 띄는 급등세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줬죠. 15.50%로 상승 마감했고요.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HBM 수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계시는데 20만 원까지도 기대된다라는 증권가의 전망
전망도 있더라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아직 고점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그래도 이 다른 종목들 중에서 아직 뜨지 못한 종목들에 눈을 돌리는 게 어떠냐라고 추천해 주시네요.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 꽤 굵직한 첫 번째 종목 주셨는데요. 다른 종목들도 쭉쭉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주실 종목은 어딜까요? 네, 두 번째는 MK전자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방송 통해서 많이 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 좀 빨리빨리 좀 더 올라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원하는 만큼 속도가 팍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뭐 충분히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왔고 적어도 뭐 일부 분할 매도 정도로 기분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HBM이라든 뭐 반도체 이슈라던가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배터리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테마로 흥행을 하면서 부각이 덜 됐는데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삼성이나 아니면 삼성 SDI 아니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쪽이랑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키워드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급등을 시키고 덜 올라간 종목들은 계속해서 랠리를 만들어주고 이런 경향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MK전자라는 종목을 제가 한번 제시를 드렸었고 뭐 아직까지도 좋은 액션들이 좋은 흐름들이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바닥에서 이제 막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라서 저는 오늘도 액션이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강한 추가 상승세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 노란톡 안에 들어와 주신 분들께서는 뭐 일부 수익 실현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그 답글로 이렇게 달아드렸거든요. 오늘의 흐름도 좋지만 뭐 일부는 좀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을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드렸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HBM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양방향으로서 선발대는 되지 않지만 이쪽의 테마가 흥행함으로써 후발주자로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바닥을 뚫고 오늘 거래량도 좀 세게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바닥 돌파 이후에 연결이 되는 윗꼬리는 제가 그동안 많은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드렸었던 급등 종목의 전조 현상이 되었죠. 그래서 일봉상 차트도 괜찮고요. 주봉상 차트도 이평선과 매물대를 계속해서 좀 소화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음 주가 됐든 아니면 그 다음 방송이 됐든 시간이 조금 좀 지난 후에는 이 MK전자로 더 큰 수익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새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께도 아직은 과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또 IMT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준비로 보기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의 특징주로 MK전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MK전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예상 또 적중했던 종목인데요. MK전자 추가 상승적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고 하니까 요즘 반도체 훈풍 시기에 포트폴리오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닥에서 자리를 만들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노란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장 대응해주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장 대응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 카메라 앱 키셔서 들어오시면은 쉽고 빠르게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 톡방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특징주 시간 다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시간 이야기는 여쯤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종목 이야기도 해볼게요. 자, 시장 이야기 하셨을 때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번 제약바이오 종목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안에서 이 종목은 오늘 언급해야 한다 하는 종목 어딜까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2차 전지 대장 역할을 하는 큰형님은 삼성 SDI가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 중에서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최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는 HLB라는 종목이 뭐 지금 끝을 모르고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개별 이슈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FDA에서 뭐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좋은 기대감들, 뭐 이런 뉴스도 좋지만 그런 기대감 이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LB라는 종목은 보면은 우리나라 뭐 대표적인 제약기업 중에 하나고, HLB와 마찬가지로 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요즘에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랭킹에 이제 막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보았을 때 지금 제약주 쪽 안에서도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차트를 좀 보면서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뭐 HLB가 올라가는 요 속도를 보면은 뭐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그 다음에 단기간 안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수도 있고 오늘 HLB가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나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을 이제 좀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들도 이제 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 HLB가 요만큼 올라간 게 좀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들이 더 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반도체의 또 열풍과 광풍을 보셨다시피 지금은 이런 종목들의 시장이 확실히 좀 열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HLB와 더불어서 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도 보면은 1월 달 대비해서 2024년도 넘어오고 작년 대비해서 혹은 뭐 1월 초 대비해서 굉장히 또 좋은 시세들이 좀 나오고 있고 제약주 쪽 안에서도 이제 좋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보신다 하더라도 오늘 뭐 당장의 큰 특징은 없지만 과거의 방향과는 확실히 좀 다르죠. 그래서 바닥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려는 이런 시도들도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주들의 분위기가 요즘엔 또 좋은 뉴스와 그다음에 또 좋은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좀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랠리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뭐 제약 종목들한테 기대감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HLB를 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 다음 후속주가 무엇인데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이유와 맞춰서 그 다음에 따라갈 만한 종목들이 어떤 뭐 후보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제약주들 안에서도 요즘 중소형주들 랠리들이 계속해서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강의와 그다음에 오늘 방송의 주제를 이 HLB를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그다음에 가장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약주로 오늘 주제를 좀 삼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나도 이런 종목을 한번 좀 잘 매수를 하고 선취를 좀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같이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제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공감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또 같이 매매도 하시고 하시면서 또 좋은 수익률과 또 좋은 결과치를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굵직한 종목들 많이 말씀 주고 계시네요. 세 번째로 HLB 제약바이오 안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1.68% 상승으로 지금 12만 800원에 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그룹주가 또 함께 상승을 했고요. 이 HLB의 간암 신약에 대한 심사 절차가 좀 순탄하게 흘러가면서 우상향 그래프 예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HLB의 후속주 찾는 게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자, 마지막 특징주 듣고 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자랑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 방송이었죠. 그 당시에도 이 시간에 특징주 얘기를 좀 하면서 그 당시에도 이제 제약주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특징주는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배경이 제약주들은 일단은 막 야금야금 좀 올라오고 있고 분위기가 좀 업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본에서 전염병 이슈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제약품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 시장에서는 이런 제약주의 열풍을 타고 그 다음 바닥에서 준비하는 후속주들은 항상 나오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과열이 되어 있는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빠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후속으로 보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항상 종목을 추천드리는 그런 이제 좀 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랑 이제 고려제약이라는 종목이랑 같이 이제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자막으로도 이제 제가 후속주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골라드렸었는데 뭐 기분 좋게도 혹은 뭐 운이 좋게도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이 제가 제시드린 이후에 뭐 빠른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뭐 하나, 둘, 셋, 한 3거래일 정도가 지나니까 제가 예상했었던 급등이 나와줘서 오늘 한 20% 정도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오늘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방송을 통해서 제시드리고 콕 집어드렸던 종목이 제가 한 3거래일, 4거래일 있다가 나온 오늘의 방송에서 20%가량의 최대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고 새로운 종목의 수익을 또 도전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정확하게 이제 좀 보여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제약주들은 좀 기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배터리라고 해서 뭐 모든 종목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키워드가 있고 핵심 테마가 잡히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중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봐야 됩니다. 아니면 LFP 위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제약주 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좀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뭐 부강약품이라던가 고려제약이라던가 뭐 안내드렸던 종목이 실제 여러분들의 수익률로 진행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굉장히 종목 추천 잘해주고 계시죠. 추천해주시고 20%나 또 올랐다라고 하네요. 자, 이미 오른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기보다는 남들보다 앞서서 미리 오를 종목을 사두는 게 좋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잘 코치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 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귀를 쫑긋 열고 열심히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제약바이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뭐 앞서서 제 강의에 대한 예고편, 그 다음에 스포를 엄청나게 좀 많이 해드렸죠. 저는 오늘 제약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래도 제약주 한 종목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제약주는 멀리 보고 크게 볼 수 있을 만한 제약주들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저의 의견들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또 강조를 좀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그 제약주들이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수익으로 이어져서 또 좋은 또 제가 뽐내고 리뷰하고 AS들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제약주, 여기 안에서 이제 3파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뭐 계속해서 주고받기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제약주들은 뭐 랠리가 나오는 종목들은 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재료들도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뭐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확실히 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의 뭐 전망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강조를 해주는 그런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시장에서 제법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뉴스 기사들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봄바람이 부는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이제 발췌를 해서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KRX 헬스케어 지수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또 이제 뚫고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기사 안에서는 뭐 금리 인하라던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발표하는 신약 허가 발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KRX 헬스케어 지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아래에 이제 설명들이 나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뭐 대표 기업들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HLB, 알테오젠, 뭐 등등 75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는 우리나라 이제 좀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바라볼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좀 지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22년도 1월 달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코로나 열풍으로 이제 붐이 좀 불었었을 때죠. 그때 이후로 이제 많이 좀 밀렸었다가 최근에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역할은 뭐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는 알테오젠이라던가 HLB가 좀 견인을 해서 올라가는 역할이 또 굉장히 좀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해 10월 19일 저점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50% 가까이 또 상승을 좀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제약주의 전반적인 지표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과거랑 비교를 해봤었을 때도 지금은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봄바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약주들 안에서 요즘에 어떤 이슈와 어떤 큰 그림과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에 이제 FOMC, 3월 FOMC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미증시 안에서도 그렇고 약간 훈풍 느낌으로 불어오고 그 이후로 이제 FOMC 이후에 우리 증시가 대형주들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강한 상승세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 기사 나온 거를 보니까 모건 스탠리가 올해 6월부터 4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한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쪽에서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금리 인하를 한 4번 정도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지금 부각이 됐어요.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뭐 연준에서 어떤 발표를 할지는 우리가 뭐 기대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지만 뭐 팩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3월 FOMC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예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는 필요한 시점이고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난번에 CPI랑 PPI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확실한 근거와 지표가 눈에 보이는 이제 그 수치가 좀 필요해라고 이제 좀 돌리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점도표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FOMC 전에는 그래도 올해 한 2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아라고 그랬는데 FOMC에서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고 올해 3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또 예상하는 분위기가 좀 바뀌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뭐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 의원 중에 아니야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이건 위험할 수도 있어. 그리고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도만 해야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뭐 연준 이사들도 있고 그래서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일단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해보긴 하는데 뭐 당장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빠르면 뭐 4월쯤에 이제 뭐 내용들이 발표가 된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기대하는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그게 조금 좀 늦춰진다 하더라도 오늘 뭐 이번 해에 뭐 몇 해가 됐든 간에 금리 인하의 시작점은 충분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스타트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부터 이제 좀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잘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런 이제 좀 제약주의 훈풍과 기대감을 만들어 주는데도 충분히 또 좋은 작용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금리 인하의 시작 시점이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뭐 제약주들의 조정을 좀 가져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되고 시작점이 어디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약주들한테 혹은 이제 성장주들한테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이고 멀리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보통 부각을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R&D 비용에다가 이제 좀 많이 투자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약을 찍어서 매출을 내는 기업들도 물론 많지만 보통은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그거를 판매를 하면서 엄청나게 한 방에 이제 그 잭팟을 터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자금을 끌어오는 관점에서는 높은 금리가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리고 금리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약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붐을 가졌다가 그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밀려 떨어지고 바닥을 계속 깨고 내려오고 이런 요소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었죠. 이제 그거에 대한 역행하는 그런 수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기대감으로 좀 가져가 보자고요. 우리가 과거부터 금리 정책들이 변화를 하면서 어쩔 때는 뭐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고 어떨 때는 이제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들이 있었고 어떨 때는 저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이런 시기들도 있었죠. 이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우리 기준금리에 대한 그 그래프가 되는데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빠른 속도로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6년부터는 좀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됐고 이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시장에서 돈이 많이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이 당시에 이 시기를 기억을 하면서 과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정말 효과가 있었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 화면. 자, 전설적인 종목이죠.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아까 제가 첫 번째 네모를 쳐드렸었던 2014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한미약품은 그 당시에 10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R&D 기술 수출이라는 잭팟이 좀 터지고 또 좋은 액션들이 나왔지만 한미약품이 그게 이제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흐름들이 이어지고 금리가 낮은 시점에 계속해서 빠지는 시점에 랠리를 이어가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대장주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미약품을 대장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엄청난 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한 사례로 삼성제약이라는 종목도 한미약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서 긴 텀을 보면은 이제 큰 파동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파동이 한 번 또 나오고 이런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 2014년부터 2016년도 금리가 인하되고 굉장히 제약주들한테 유리하게 반영이 되었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이제 좀 특혜가 들어왔었던 시기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제약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는 강하게 살아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상관관계를 충분히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 시점에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약 업종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약 업종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약 업종도 비슷합니다. 과거에 이제 좀 금리의 수혜가 나왔었던 그런 시기들에 또 강세가 나왔었고 그동안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 시기에는 많이 또 빠졌다가 횡보하는 시기가 길어졌고 요즘에 대형주들이 또 잘 올라가면서 또 좋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1월 달에 제약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수혜와 그다음에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주들을 좀 멀리 보고 가져가도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때보다도 많은 상승률이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제약업종의 월봉 차트를 강하게 끌어줄 수 있었던 거는 앞서서 이제 계속 확인을 했었던 HLB라는 종목이 요즘에 또 워낙 잘 가고 있잖아요. 2024년도 올해 안에 상승률만 봐도 20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 제약주가 살아나고 있고 제약 업종의 힘이 확실히 좀 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서서 첫 번째는 2024년도 제약주들이 금리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장주들이 역할을 굉장히 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뭐 최근에 뭐 3파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HLB나 알테오제는 연속 랠리가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그러니까 그 계열이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아마케가 나오죠. 그 다음에 AACR이라고 하는 미국 아마케 일정이 있는데 뭐 이제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준비하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뭐 그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빅파마들이랑 이제 또 계약을 맺거나 뭐 이제 수주 잭팟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제약주들의 분위기를 좀 더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또 강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주요 제약사들도 요즘에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장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I 반도체 엔비디아가 상징적인 종목으로서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주고 분위기가 팍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미 반도체라던가 SK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의 랠리를 또 불러 일으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액션들이 제약주 안에서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인 주요 그 제약사들의 흐름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과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다 써놨죠. 글로벌 제약기업 에브비라는 기업의 일봉 차트인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이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 랠리를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약주들이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빠르고 강한 랠리가 나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자고요. 최근에도 분위기는 올라가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슈미라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 기업의 대략 35% 이상의 전체 매출의 35% 이상을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제 좀 키워드가 슈미라라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부각이 됐었던 내용이고 제약 기업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 키워드와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슈미라라는 것이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뭐 여러 질병들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이제 좀 항체 치료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힘을 좀 딛고 새로운 키워드와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이 슈미라라는 키워드가 엄청나게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유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강력하고 이제 빠르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평가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런 품목들을 블록버스터 의약품 시장의 키워드고 이제 슈미라라는 키워드는 2021년도, 2022년도에 뭐 엄청난 키워드가 됐죠. 지금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가지고 판매량이 조금 좀 분산이 되고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볼게요. 이번에는 글로벌 제약기업 머크라는 기업의 상승률이 2022년도, 2023년도에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키투르다라는 이제 키워드가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에 뉴스에서도 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머크랑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약기업은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키투르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중에서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하죠. 뭐 표적 항암제 그 다음에 레벨인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마찬가지로 이 머크라는 기업이 이 키투르다의 그 판매 비중을 35% 이상 이렇게 차지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그런 이제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키워드들을 보고 투자를 하면은 바닥에서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치에서 가파른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과거의 사례들을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럼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글로벌 빅파마 제약 기업들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볼게요. 요즘에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이 뭐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그 시장 그 주식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요즘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제약 회사 안에서 약간 좀 엔비디아 느낌이 나는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일라이 릴리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기업이랑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을 달리고 있는 노보 노디스크라는 기업도 최근에 주가 상승률들이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제약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잘 갈까?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 두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두 종목 다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증시에서도 그렇고
뭐 과거의 키워드가 지나가면서 주가 상승률이 엄청 잘 나왔던 것처럼 지금 현 시장에서 제약주 안에서 제약시장 안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로 그 작용이 되고 있는 게 이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부각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삭센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만 치료제인데 이제 스스로 이제 주사를 놔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그 체중도 이제 감량을 하고 원래는 다른 목적의 이제 치료제였는데 지금 이걸 개발하고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시키면서 비만 치료제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들고 있는 이 비만 치료제들이 아직은 뭐 엄청 비쌉니다. 막 미국에서는 뭐 한 달치를 받으려면은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써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몇십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막 동이 나고 그다음에 물량이 없어서 계속해서 좀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제약 시장의 미래 먹거리와 발전 방향으로 커갈 수 있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막 기업들을 사고 M&A도 하고 이제 막 좀 그 새로운 방향들을 잡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 자체가 비만 치료제로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뭐 잘 아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뭐 GLP-1 작용제 권리를 또 도입을 했고 일라이 릴리와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도 새로운 기존의 비만 치료제 개발사를 인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좀 들리고 있어요. 자, 다음 화면을 좀 넘겨볼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트렌드를 알고 그다음에 잘 올라가는 그 포인트를 알려면은 어떤 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어떤 키워드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럼 이제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오늘 이 GLP-1 작용제라는 키워드를 한번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좀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제약업계 전공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디테일한 그런 이해는 필요하진 않는데 대충 어떤 게 있고 지금 흐름이 어떤 거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 이런 것만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고체 배터리를 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GLP-1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위장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슐린을 늘린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약간 식욕 억제하는 그런 그 기능을 좀 해준다라던가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들을 좀 늦춰서 좀 도움을 준다라던가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호르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좀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제 뭐 다이어트라던가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반감기가 굉장히 좀 짧대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이제 그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기능들이 이제 금방 끝나버리는 건데 이 GLP-1 작용제라는 게 이거를 이제 좀 더 오래 할 수 있게 좀 더 좀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작용을 하고 그 이제 의약품을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다이어트 치료제, 그러니까 다이어트 비만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좀 품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좀 더 니즈가 높아졌을진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뭐 제 주변 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항상 다이어트는 뭐 그 당시에도 뭐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트렌드를 보면은 이 비만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질병 느낌으로 해서 좀 인식을 좀 바꾸고 있는 달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만은 당뇨,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200여 가지의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동안 비만 치료에 대한 인식은 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그 약물 치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이런 게 나왔었을 때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그 약품을 어떻게 만들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면은 요즘에는 이 원인이 되는 비만을 잡음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이 비만이 만들어졌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미리 좀 확 줄이고 이 비만 치료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의 범위와 그다음에 이제 투자하는 비중 자체도 그렇고 확대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GLP-1 작용제는 기존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좀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화면도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단순 혈당 조절에서 체중 감량에서 뭐 혀가 꼬이네요. 심혈관계 질환 효능을 또 확인을 했다. 뭐 과거에는 미용 목적으로 비급여 수요였는데 지금은 이 비만 치료가 의료적인 수요로 추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뭐 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GLP-1 작용제가 의약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약물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키워드들은 알겠죠. 아, 비만 치료제가 요즘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곽강을 받고 있고 지금 제약 기업들이 풀어나가고 연구하려는 키워드가 되고 있구나. 이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2022년도에는 뭐였고 2023년도에는 뭐였고 그다음에 현재는 지금 이 GLP-1 작용제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가 제약 기업들 글로벌 빅파마들한테는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그럼 아까 이제 봤었던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빅파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금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는 같이 보셨던 노보노디스크랑 가장 우위에 있는 그다음에 가장 앞서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의 상승률이 엄청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 2024년도 올해에만 17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요. 대략 2020년도부터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부터 비교를 해보면은 주가 상승률이 대략 600%가량 상승률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GLP-1이라던가 비만 치료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같이 반응을 해주느냐 이런 것들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뭐 214% 굉장히 또 강한 상승률이 나왔고 제약주들의 훈풍을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봉 차트를 보면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최근에 조용했다가 급등으로 튀어 올라온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2배가 나왔어요. 더블이 됐습니다. 100%의 상승률이 나왔고 요즘에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그 키워드로 잡히고 있는 뉴스 기사들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짚어드렸죠. 비만 치료제 혹은 GLP-1 삼천당 제약이 GLP-1 경구제 미 독점 판매 텀시트 체결. 그러니까 뉴스 기사 안에서도 이 GLP-1이라는 게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니까 조용하던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뭐 상한가 이상 연속의 급등을 오늘까지도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자, 다음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에 요즘에 엄청 많이 가고 있죠. 2024년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이 종목은 180%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 BNC 너는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하고 보니까 한국 BNC GLP-1 비만 치료제 어디 뭐 전 세계 개발 상용화 권리 확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국 BNC도 이 GLP-1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엮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률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 덕산테코피아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도 같이 소개를 했었던 기업인데 그 기업도 요즘에 이 GLP-1 비만 치료제랑 엮여가지고 그 상승 효과들이 나와서 상한가도 나오고 뭐 양방향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효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GLP-1 혹은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후보 대상으로 보고 그 다음 랠리에 후보 종목으로 볼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의 리스트들을 보면은 뭐 동아ST, 펩트론, 그다음에 큐라티스, 시너지 이노베이션, 일동제약,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나이백, 올릭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이 중에서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GLP-1,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한미그룹이랑 그다음에 OCI와 뭐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뭐 가족 내 경영권 분쟁 막 이런 내용들이 좀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제가 한미약품은 1월 달에도 한번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우리의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이슈를 딛고 충분히 더 멀리 그다음에 길게 보고 뿜어져 갈 수 있을 만한 묵직한 종목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뭐 강의 내용들을 토대로 종목을 하나 좀 골라보면은 방송용 종목을 제시해서 골라보면 어떨까? 거기에서는 한미약품이 저는 뭐 좀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시장에 제약주들이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AACR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슈들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의 키워드는 비만 치료제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고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의 특징주가 되기도 했었고, 어제 상한가가 되기도 했었다.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보면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 추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 키워드로 인식이 되는 순간 들어오는 요 영향력이 굉장히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 외에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의 분위기들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도록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K제약주라고 하죠. 우리나라 K바이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요런 이제 좀 추가적인 그러니까 단거리 이슈들도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 세제 및 규제를 개선을 하겠다. 이거는 오늘 제가 장 마감할 때 본 뉴스거든요. 그래서 내일 당장 시장에서도 충분히 영향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좀만 당겨주세요. 2020년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가 43조인데 앞으로 35년까지는 200조로 확대를 해주겠다.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올라갔었죠. 그 당시에 이제 정부의 정책 이슈들도 같이 받으면서 제약 바이오의 랠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금리 분위기 좋죠. 그 다음에 키워드가 과거에 치매 관련된 종목들처럼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라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들이 나온다.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종목을 잘 찾아서 당연히 매수를 해볼 만한 이유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뭐 내용들을 보니까 뭐 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RNA 백신 기법 뭐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많은 제약 기업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었을 때 또 저는 저의 원픽 종목을 골라야 되고 여러분들이 내일이라도 당장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종목을 고르고 선정을 하는 게 또 저의 임무가 되고 저의 숙제, 저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잠시 후 8시 혹은 이제 8시 10분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딱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은 방송을 길게 할 생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 한번 설명드리고 이 종목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유들 설명드리고 오늘은 빠르게 마무리를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그 RNA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RNA 간섭 플랫폼 기술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업체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한국 BNC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재료인 비만 치료제인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거래량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부각이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직전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얼굴이 나와 있죠. 국제약품의 후속으로 고려제약 구강약품 기대해 보세요. 골라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오늘 방송 나오기까지 한 3거래일, 4거래일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사이에 고려제약은 급등이 나와서 20% 정도 상승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려제약 20%, 구강약품도 대략 22% 뭐 단기간 안에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제약주들의
이점이 이런 거겠죠. 한번 재료를 받으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삼천당 제약도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확실히 비만 체류제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저는 오늘의 핵심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대략 33조 규모의 지방간 치료제, 이게 이제 개별적인 이슈인데 세계 최초 FDA 승인 유력한 기업이다. 아직 뭐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FDA 승인은 뭐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글로벌 기업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아 병용 시에 10% 이상 체중 감소 효과가 검증이 됐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의 단기적인 수익률, 그다음에 장기적인 목표 수익률 굉장히 강하고 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시 후 8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의 1타 강사 김정엽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들어오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맨 위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 바로 뜨고요. 링크 타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문가님들 얼굴이 보입니다.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면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 하나 있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되니까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실 텐데요. 이 배너 노란톡으로 연결되는 배너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으니까 눌러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